여러분, 이들의 오른쪽 발을 자세히 봐주세요. 똑같은 장화 같은 걸 신었지요. 아마도 이미 체포된 상태로 전자발찌를 차고 업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도 장화를 신고 있네요. 전자발찌요. 힐러리도 보이고 오프라 윈프리도 보이네요. 교황도 다리가 아프다고 2주간 미사에 불참하고 장화 신고 미사에 나오기에 껄떡지근했나 봅니다. 죄다 체포돼서 구금 상태인 것 같네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과 중공 그리고 세계 딥스테이트들은 우리 모든 소유를 빼앗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0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모여서 그레이트 리셋, 세계를 새로 정비한다. 뉴 월드 오드,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만든다고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구실로 경제 체제의 완벽한 개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무정부화하고 또 3차 대전을 예견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2021년에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2030년 딥스테이트들이 세상을 보는 견해는 8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마르크스 공산사회주의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지만 행복할 것이다. 뭐든지 필요한 것은 빌릴 것이고 빌리면 드론으로 배달될 것이다. 바로 노예화 되는 것이요.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슈퍼파워가 되지 않을 것이고 몇 나라가 지배할 것이다. 미국 대선에 외국이 개입한 이유입니다. 중국과 손잡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 요원이 감시 또는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연금된 딥스테이트에는 힐러리 클린턴, 채시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저스틴 트리도, 존 맥케인 등 수많은 인사가 있으며 존 맥케인은 사형을 받았으며 자살로 죽었다며 병으로 죽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딥스테이트 송화 성애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며 곧 기트모 형무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다 보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도관에 든 쥐새끼입니다. 감옥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대신 해외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움직일 때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서 붙잡히게 됩니다. 모두 가택연금 상태이고 밖에 나가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누가 밖에 나와서 활동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누가 말을 듣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호소합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고 다음 주말경 비상방송을 하면 요이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혈혁명은 순간적,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소아성애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잡아들일 것입니다.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바티칸이고 어느 정부고 관계없이 미국이 다 잡아들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성애, 납치 범죄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조용히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납치당해 감금되어 있는 어린이를 구한 것만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살아서 구조된 어린이들보다 이들이 애들을 성능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죽는 아이들 피를 빨아먹는 경우가 수만 건은 될 것 같습니다. 인유까지 먹었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 혁명은 일루미나티 세계 단일 정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시청자분께 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극악무도한 범죄에 인류가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혁명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SNS 공유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음모론 팩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신매매 얘기했었죠. 여기 인신매매 사이트 국제인권재판소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벌써 국제인권재판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빌 게이츠의 멜린다 게이츠, 앤토니 파우치, 크리스틴 그레디 누군지 모르겠고 테드로스, 야드 하논, CDC, WHO, 빌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대량 학살을 저지르려는 모든 UDHR 조항, 전쟁 범죄,
이게 지금 있는 거고요. 네, 5월 달에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몰랐었는데, 네, 5월 달에 벌써 다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칠 수 있어요. US 코드, 네, 하우스 정부 사이트예요. 정부 사이트. 여기서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Armed Force 누르고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미 20일에 반란법이 발동해서 23일부터 실시 중입니다. 미국은 군사들이 컨트롤하고 있고요. 트럼프 애국당은 이미 등기되었고, 애국당을 지지하고 스폰서하는 은행 이용은 군부대 은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인권재판소에는 지금 빌 게이츠 등 대량 학살, 전쟁, 범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거기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비리를 수집하고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최소한 군부의 지지율이 60%만 되면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늘도 장성들의 총성 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발동한 반란법 상황에서는 다음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식을 원래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기록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바이든이 행정명령 서명한 17개는 전혀 실효가 없는 것 같다고 하네요. 연계라고 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이 바티칸 런던 은행에 빚을 지고 워싱턴 DC를 담보로 잡혀서 이미 워싱턴 DC는 미국 주식회사로 명칭되어서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1월 20일 0시를 가해 워싱턴 DC는 해산된 상태고 현재는 미군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미국 공화국이 1월 20일 날 발족되었고요. 트럼프는 19대 대통령으로서 이미 취임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극비거든요. 예.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그 딥스테이트들이 폭파 예고, 방사능 물질과 TNT 등 폭파 물질이 결합된 이 폭파를 할 것이라고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아주 많은 부패 판사들이 바이든을 재판에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바이든에게는 트럼프가 미국 공화국을 세웠다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1월 22일 날 금요일에 군부는 지명 수배된 의원의 명단을 공표하고 그 직후부터 군사 경찰에 의해 의회가 접수하고 의원의 67%를 체포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미 1월 25일 날 모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네, 1월 24일 일요일까지는 바이든이 위헌 정권이라는 것을 군부들이 알렸고요. 카마라도 25일 날 체포되었습니다. 수정 25조가 발동되게 된 것입니다. 군부는 1월 27일 날 수요일은 남은 바이든 팀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를 옛날 헌법으로 돌아가서 제19대 미국 대통령으로 지명하게 될 것이고 1월 28일 목요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의회위원회가 양당 의원들의 비리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군법은 미국 내에서 절실히 필요하고요. 작년 2월 중국 공산당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미국을 침략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CCP는 도미니언 투표기를 사들여 CIA와 다른 나라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2020년 대선을 훔치기 위해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CCP에 매수된 언론은 이 모든 사태를 은폐했고요. 조 바이든을 전력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12년간이나 공산주의인 중국과 공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이나 개인적인 자산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해외 국가들과 거래했다는 사실이 늘려 알려졌습니다. 덧붙여 아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산주의인 중국, 이라크, 이란에서 바이든 일가가 영역 외에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바이든의 정치력을 이용해 왔습니다. 바이든은 CCP에 양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것입니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이 지금도 치매로 고생하고 있어 공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경우 미국 정권을 잡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CCP는 중국 공산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빼앗으려는 CCP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주에 중국과 이란 공작원들이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3개의 드론 핵폭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재 2만 5천 명으로 구성된 중국군이 캐나다 국경에 또 7만 5천 명으로 구성된 중국군이 멕시코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국군은 동해안과 서해안부터 100마일 떨어진 국제수역에 전함도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3차 대전 내전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3차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는 조 바이든이 나는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볼모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CCP 중국 공산당은 조 바이든이 1월 20일 수요일 정오에 미국 대통령으로 또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미국을 침략한다는 장기적인 침략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바이든이나 해리스 미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미국을 삼키려고 하는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미군이 이 사태를 구제했습니다. 지난주 미군 군용기와 군함이 주요 도시와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군은 6만 명의 주방위군, 4만 명의 법집행기관 직원, 5만 명의 특수부대가 콜롬비아입니다. 특구를 선명했고 대량 체포를 지원하기 위해 2만 8천 명의 병사가 원수로 선서했습니다. 플린 장군은 국방부 합참의 의장인 하이텐 장군과 함께 주의를 하고 있었고요. 트럼프는 크리스토퍼 밀러와 피터 게이너를 피마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있었죠. 피마 텐트, 피마 직원, 피마의 차량은 모두 캐피탈 힐 주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20만 건 이상의 봉인되어 있던 공소장을 받는 의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곳곳에서 피마 수용소 준비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카발이라는 상대와의 가장 큰 싸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돈과 재무부 소유권은 이미 거머쥔 것입니다. 당초 그 소유권은 1871년 카발의 끈을 잡아당기던 이면의 존재에게 약탈당한 것입니다. 미국이 바티칸 런던은행에 빚을 지불로 해서 그 담보를 했던 워싱턴 DC가 그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서 미국의 일부가 원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1871년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과 같은 개인 은행가의 쿠데타에 의해 헌법이 개정되어 미국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어서 국가가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 쿠데타로 인해 미국 시민들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소유물이 되었고 따라서 워싱턴 DC는 미국의 토양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외국이었습니다. 세하게 풀면 콜롬비아 특별구는 마치 시티 오브 런던이나 바티칸시국과 같은 도시국가이며 주식회사 미 합중국이 미국 납세자가 낸 세금을 1870년부터 송금해 온 곳입니다. 카발은 사익을 채우기 위해 미국 시민들로부터 이자까지 청구받았고요. 기업으로서 미국은 런던은행을 통해서 바티칸으로부터 융자된 돈으로 모은 것이 창설된 것입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일을 막론하고 선거 방해, 선거 사기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 계엄령 하에서 어떻게 자산을 압수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선동하여 계엄령이 확립되었고 미 납세자들이 지금까지 낸 세금을 포함해 카발이 소유하고 있던 미 합중국의 자산은 이리 압수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공동기금 모금을 했는데요. USAA라고 런던에 있는 군부대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 워싱턴 DC에 국방성 고위 장교단 800명이 외국과 공모한 반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DC의 주 방위군 주둔은 하원이나 상원 또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란법 인서렉션 액트를 근거로 국방성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백악관과 그 주변에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정전이 아니라 국방성 장교단이 반란 수사 및 진압작전을 일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성 장교단이 1월 20일 취임하려는 사람과 그 일당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대량 살상 무기 사용 위협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 제거에 며칠 또는 몇 주, 최장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3월 중순까지 DC의 주 방위군이 머무르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